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평생 이 화두를 인생을 살면서 죽을 때까지 정말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 숙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자기를 알지 못하고 한평생을 마감하는 것이 대부분의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역학을 배우게 되면은 자기 자신을 알고 성찰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성격의 장단점, 자기의 재능의 전문성, 자기의 건강 상태, 자기의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 이런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향을 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병법을 쓴 손자는 귀곡선생 문화생으로 귀곡선상의 제자로 손자와 반연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제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귀곡선생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병이 위중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귀곡선생의 제자인 손자와 반연 두 사람은 산에 약초를 캐서 스승의 병을 간호하려고 약초를 캐고 있었습니다. 근데 반연이라고 하는 사람은 약초를 캐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스승 노인네도 오래 살지 못할 것이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약초를 캘 것이 아니라 반연 선생이 그 손자 병법의 그 병법에 대한 비전을 항상 벽장에다가 보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벽장에서 병법의 비전을 그걸 가지고 내가 도망을 가가지고 내려가서 병법대로 전략과 전술을 익혀가지고 그래서 출세를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을 갖고 약초를 캐다 말고 집에 들어와 보니 귀곡 선생께서는 주무시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옳거니 해가지고는 벽장 속에서 병법의 비전을 훔쳐가지고, 훔친다기보다는 가지고는 하산을 했습니다. 손자는 열심히 스승의 병을 간호하려고 하는 그 정성으로 저녁 늦게 해가 질 무렵에 약초를 캐가지고 귀곡 선생 앞에 도착을 해서 아련을 만나 약초를 캐왔다고 얘기를 했더니 귀곡 선생께서 가부결자를 딱 하고 정자세로 앉으셔가지고 손자에게 이르기를, 내가 네 제자 두 사람 중에서 이 반연이라고 하는 제자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내가 병법의 그 비전을 벽장에 둔 걸 알고 그걸 가지고 나 몰래 도망을 가느니라. 나는 반연에 대한 성향과 성격과 욕심과 이런 거를 알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예측하고 실제로는 내가 벽장에 있는 것처럼 연극을 꾸미고 병법의 비전은 내 벽의 밑에 있느니라. 너는 마음도 착하고 중생과 나라의 이익과 백성을 살리는데 이 병법을 너희가 익혀가지고 천하를 제도하라 하면서 귀곡 선생이 손자에게 일렀습니다. 이 귀곡 선생은 두 사람의 제자의 심성과 성향을 읽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상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다 세워가지고 손자에게 병법의 진수인 진본을 전수했던 것입니다. 바로 귀곡 선생은 성향을 분석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이것이 벌써 그만큼 병법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사람의 성향을 분석해서 그 성향에 따라서 나타날 행동 거지를 예측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역학을 배워가지고 상대의 성향과 나의 성향을 판단해서 앞으로 나의 일어날 일을 예측하는 겁니다. 운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의 타고난 성향, 팔자대로 자기의 성향을 단점을 장점화시키는 그런 수양과 변화의 속에서 인간의 운명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병법이나 모든 이치는 역학의 변화의 이치를 잘 터득해서 사주팔자를 배워서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알고 자기를 개선해서 좋은 운세를 맞기 위한 개운의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역학을 2개월 전에 역학 일주론을 시작하면서 오늘 날짜로 구독 600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성원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배려하시고 이해하시면서 저의 강의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항상 여러분의 강의, 여러분의 공부에 도움이 되도록끔 항상 연구하고 궁리하고 발상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역학은 음양학이라고 그랬습니다. 요 무오일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토는 제방토라고 해서 강한 흙입니다. 그리고 물 한 방울이 없는 건조한 땅이에요. 요런 그 무토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음양학적으로는 양에 속합니다. 강한 흙입니다. 강한 흙이에요. 강한 기운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이 무토에게는 제방토로서. 그러니까 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구진이라고 했습니다. 구진. 구진이라고 하는 건 뭐냐? 지연한다, 연기한다, 태만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다 게으릅니다. 그러나 궁지에 몰리게 되면 자기가 부지런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무의 날에 태어난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이 동기부여를 받아야 됩니다. 자기를 채찍질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개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강한 무토의 성질을 기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천간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중에서 7번째 자하고는 충이 되는 거라고 해서 칠충법이라고 하는데 무는 충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충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하고 대립하고 싸우고 다투는 그런 기운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남하고 다투지 않는 그런 기운이 바로 뭐냐? 신용을 얻게 됩니다. 신용, 믿음. 인간관계는 모든 것이 신불신의 관계입니다. 내가 나 상대를 믿느냐 못 믿느냐. 동아일보의 창업주 인천 김성수 선생은 사람을 쓰기 전에는 의심하고 쓰고 난 다음에 믿음을 갖고 쓰고 난 다음에는 절대로 그 사람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날마다 면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를 신뢰하느냐 불신하느냐. 그래서 믿음을 사기 위한 신뢰를 얻기 위한 그런 수양과 노력이 성공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 5라고 하는 것은 말띠가 해당이 됩니다. 말띠 계절로는 5월달이 됩니다. 원래 이 5하는 양에 속합니다만은 그 암장이 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화와 기토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음화 약한 불입니다. 약한 불이에요. 요 말띠의 특징은 약한 불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큰 짐승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 음에 속하는 촛불과 기토라고 하는 전답지토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정화라고 하는 건 뭡니까? 촛불을 얘기하고 분위기를 얘기합니다. 요 말띠는 분위기에 약하고 감상적입니다. 그리고 요 기토라고 하는 건 전답지토입니다. 머리가 좋은 겁니다. 이 기토는. 그래서 위에는 양이요 아래는 음입니다. 음양의 정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라고 하는 거는 정화는 화생토 해가지고 십성으로 보면은 여기는 정인격에 해당이 됩니다. 정인격.
정인격은 학술과 교육을 얘기합니다. 학술과 교육. 그러니까 교육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교육가의 특징을. 그 교육가의 특징은 뭐냐? 성향이 자존심이 강하고 고정관념이 많고 자기 주장이 강하다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성향입니다. 무는. 그 다음에 요 기토라고 하는 건 비겁에 해당이 됩니다. 비겁은 양의격입니다. 독점력이 강하고 자기 주장이 강한 겁니다. 거기에다 정화의 자존심까지 강하죠. 이런 특성을 갖고 사회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징은 재물운이 약하다고 봐야 됩니다. 재물운. 그리고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고 봐야 됩니다. 부부생활도 원만하지가 못해요. 부부라고 하는 건 역지사지, 아내의 입장과 남편의 사정과 서로 배려하고 도와주는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자기 입장에서만 장단점을 보고 비판하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부생활에 부적합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학적으로는 이게 위장에 해당이 됩니다. 위장. 오장의 중심입니다. 오장에는 뭐냐? 열이 있습니다. 신열이 있어요. 그래서 위염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항상 위장병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화라고 하는 건 도화살입니다. 이성교제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성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얼굴은 좀 무토가 좀 이렇게 좀 딱딱한 느낌이 있지만은 그래도 도화살이 있기 때문에 다소 완화된 부드러움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무의 일주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주를 우리가 간명할 때 참고를 할 거는 음양을 보고 오행을 보고 일주로서 성향을 보고 그 다음에는 월령을 봐야 됩니다. 월령, 월지 이걸 봐가지고 이 사람의 사주가 신약사주인가 신강사주인가를 보셔야 됩니다. 신강이냐 신약사주를 봐야 됩니다. 무에게 신강사주는 진술충리입니다. 진술충리. 진. 그 진이 들어오게 되면 무진이 비견이 됩니다. 그리고 무진은 백호가 됩니다. 그러면 이 신강 화생토에다 인수에다가 비겁을 넣게 비견을 놓고 이게 무진은 백호 대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주장 독불장군 안하무인 기고만장한 성격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신강사주입니다. 그럼 이런 신강사주에는 뭐가 들어와야 좋겠습니까? 경신이 들어오면 좋습니다. 경금이. 그 토생금. 그럼 금의 왕한 기운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면요 바로 경신이라는 건 나에게 뭐에 대해 해당이 되느냐? 육신으로 보면 식신이 되고 상관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신강사주에 식신상관이 있으면은 큰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재까지 있다. 여기에 목에 대한 재는 뭡니까? 토국수 아닙니까? 여기에 임자가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합시다. 그럼 토생금 식신생재예요. 신강사주가 이런 상태로 식신과 재를 구성하게 되면은 그러면 재물운이 좋고 부자사주고 사업가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갑이라는 것까지 있다 그러면은 자기 관리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도자로서의 성공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신강사주를 푸는 방법입니다. 근데 여기가 술이 들어왔다. 술. 진술충에서 술이 들어왔다. 이게 신강사주가 됩니다. 인호술화가 돼가지고 비겁이 되기 때문에 신강사주예요. 인수가 강해집니다. 교육가 사주예요. 그럼 이렇게 신강사주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경신이 들어오고 임자가 있으면 큰 부자가 돼요. 근데 경신이 하나도 없다. 융통성이 없어요. 지고집만 피우지. 가난한 팔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미가 들어왔다. 미가 들어오면 오미 합화가 되고 화생토가 되고 미의 비겁이 되기 때문에 여기도 신강사주로 고집이 셉니다. 근데 다행히 미 속에는 을목이라고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을목. 미는 나무의 성질이 강해요. 그래서 여기에 여기에 을미라고 하는 요런 요소가 나타나게 되는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은 목국토 돼가지고 관직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명예운이 강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관이 명예운이 좋은데 여기에 신금이 있다. 그러면 을신충이 됩니다. 을신충이 돼요. 그럼 관직에 나가는 사람이 충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관직에 나가도 어려움이 많고 힘든 일이 많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역학을 사주를 추명할 때는 충의 이치를 잘 살펴야 돼요. 관이 있는 사람이 식신상관을 놓게 되면 천간에 관이 있더라도 천간에 시에 특히 식신상관이 있게 되면 관운이 잘 안 풀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가 진술충에서 축이 들어왔다. 신강사주가 됩니다. 그러나 축오에 원진살이 겹버려요. 그럼 요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축이라고 하는 데는 기신계라고 하는 게 껴 있습니다. 기신계. 토는 토지만은 기토와 신금과 계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축오의 원진이 돼 있고, 또 신강사주이지만은 이 사주는 뭐냐? 토생금이 있고 토목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식신생재가 됩니다. 재물운이 좋습니다. 거기에 예를 든다면 이렇게 신금이 들어와 있는 신금까지 있다 그러면 큰 부자가 됩니다. 사주를 추명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오판을 하기 쉬운 게 많습니다. 똑같은 사주인데도 어디 가면은 좋게 해석하고 어디 가면 나쁘게 해석하는 이유가 이 암적의 변화와 합의 세력에 바뀌고 변하는 이치를 오판하는 데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무호에 대해서 일주의 진술충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인목이라고 하는 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월에 태어나면 목국토입니다. 편관이에요. 이 왕한 토를 극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관은 뭡니까? 관직 아닙니까? 근데 인호수는 인수가 됩니다. 합해서 화가 돼서. 그러면 목생화 관인상생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이런 사주는 교양이 있고 학술이 있고 교육문화 쪽으로 크게 출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요 위에 또 갑이라고 하는 게 또 있다. 그러면 크게 출세하는 겁니다. 관직으로 나가서. 여기 있으면 지방장관, 여기 있으면 중앙정치 무대에서 큰 인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격국으로 보게 되면 여기 월지의 암작이 갑이 있는데 갑이 천간에 투출이 되어 있으면 정관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정관격이라는 사람은 어떤 운이 들어오면 좋으냐? 목화가 많기 때문에 금이 들어오면 좋은 겁니다. 금은 경신 아닙니까? 그리고 임계가 들어오면 좋습니다. 임계. 그리고 일진이나 월운이나 세운이나 대운에서 이렇게 경신, 임자, 서방, 북방으로 가면은 운세가 좋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이나 묘가 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살펴봤습니다. 그럼 여기 여름에 사에 해당하는 걸 봅시다. 사. 화생토 됩니다. 인수가 태양이에요. 그럼 화가 많은 게 병이에요. 그럼 이럴 때도 뭐가 들어오면 좋겠습니까? 금이 들어오면 좋은 겁니다. 금. 수가 들어와도 좋죠. 토국수. 그래서 너무 많은 병은 이게 화가 많은 게 병입니다. 화이 흙이 배겨나지를 못하잖아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물 한 방울 없고. 그럼 금이 들어오고 물이 들어오면 음양의 조화가 되는 겁니다. 너무 많은 게 이게 뭡니까? 병 아닙니까? 많은 거를 치료해주는 약이 금수가 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병약 용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오가 많은 사람은 이 사람은 언제가 운이 좋겠습니까? 대운에서 금수가 좋은 겁니다. 금년 경자년 아닙니까? 그럼 토생금이 되고 자가 들어와서 자오충이 되지만은 충이 돼서도 이 화가 많은 걸 충을 해주니까 물이 들어오니까 금년 같은 해 운수대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신이 들어왔다고 가정을 합시다. 신. 토생금 아닙니까? 화가 있잖아요. 음양의 조화가 되잖아요. 식신 아닙니까? 그럼 이 무토가 기운이 두뇌가 명석하고 발표력이 있고 그럼 재물운이 좋아지는 사주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또 신까지 들어와 있다면 더욱 좋은 겁니다. 이거는. 그럼 이렇게 신월에 태어나면 운세가 언제가 좋겠습니까? 가을에 금에 태어났으니까 목화운이 좋다고 보는 겁니다. 목화운, 동방운. 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도.
식상 상관생 상관. 상관이 들어오면 재물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럼 여기 해가 들어왔다. 해가 들어오면 토국수 아닙니까? 재물 아닙니까? 재가 들어오면 항상 안정, 균형, 조합니다. 토국수 아니에요. 그럼 재물운이 좋은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 그래서 여기 신금이 들어왔다. 그러면 토생금, 금생수가 됩니다. 그럼 식신생재가 돼요. 재물운이 좋은 사주입니다. 무월 아래 태어난 사람이 월에 뭐를 낳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기운이 바뀌는 겁니다. 여기가 자가 들어왔다. 자. 그러면 요 좌우 상충이 됩니다. 좌우 상충이 되면 뭐냐, 불의 기운이 약화돼요. 그 화로 인한 이 왕한 이 화생토가 음양의 조화가 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럴 땐 좌우 상충이 좋은 겁니다. 근데 이 상충은 부모궁하고 상충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독립해서 자수성가해서 돈을 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를 볼 때 첫째는 일주를 보고 음양을 보고 성향을 보고 월지에 무슨 오행을 낳느냐에서 신강이냐 신약이냐 이걸 살핀 연후에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조화를 시켜줄 수 있는 오행을 살피는 것이 그걸 용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조후용신이 있고 겨울에 태어나면 여름에 좋다고 하는 조후용신이 있고 병약용신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게 병입니다. 그 병을 치료해주는 약, 화가 많으면 금수, 이런 토무오일주의 특징을 살펴서 오늘은 무오일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 가지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